책상이 없어서 바닥에 앉고 공책이 없어서 먼지 위에 글씨를 쓰는 아이들. 연필 하나를 돌려 쓰는 교실을 본 적 있으신가요? 40년 동안 동묘 시장에서 문구를 팔던 한 사람의 인생이 그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가 아이들의 눈빛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 알탄. 단 한 자루의 샤프가 그 아이의 삶을 바꾸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었죠. 지금부터 연필 하나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저는 한명희입니다. 동묘시장 근처에서 40년간 문구도 매업을 했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필 한 자루부터 공책 한 권까지 모든 학용품을 정성껏 포장해서 전국 문구점에 보내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하루 수백 박스를 처리했지만 지루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낸 연필로 아이들이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니 뿌듯했거든요. 새 학기가 되면 주문이 급증했는데 그때마다 올해도 많은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문구점 사장님들, 납품업체 직원들, 학생들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났죠. 특히 학생들이 와서 할머니, 이 연필 정말 좋아요라고 말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40년간 쌓은 경험 덕분에 어떤 연필이 좋은지, 어떤 샤프가 고장나지 않는지 손에 잡히면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은퇴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손에 익은 연필과 샤프가 그리웠죠.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복지관 봉사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고 아이들 학습 지도도 했습니다. 복지관 사람들이 명예 선생님은 뭔가 달라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지관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요즘 한국 학용품이 몽골에서 엄청 인기래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문구가 몽골까지 간다니 말이에요. 정말인가요? 제가 의아해하자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몽골 아이들이 한국 샤프를 받고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샤프 하나 받고 공부가 재밌어졌대요라는 자막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40년간 문구를 다뤄온 제가 저 아이들에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몽골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샤프 하나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아침이 되자마자 봉사단체에 연락했습니다. 몽골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보내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요. 저는 직접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3시간을 날아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몽골 땅은 상상보다 훨씬 넓고 황량했습니다. 끝없는 초원과 산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공기였어요. 한국보다 훨씬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현지 봉사단체 직원이 마중 나와서 반갑게 인사했죠. 한국에서 오신 명의 할머니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목적지는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학교였어요. 시내에서 차로 2시간 정도 가야 했습니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따라 달리니 차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창밖 풍경은 점점 더 황량해졌습니다. 게르라고 부르는 전통 가옥들이 군데군데 보였죠. 저기 보이는 게 우리가 갈 학교입니다. 운전기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멀리서 봐도 학교라기보다는 그냥 낡은 건물 같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놀랐어요. 한국의 농촌 학교보다도 훨씬 더 낡은 건물이었거든요. 벽돌 몇 개가 떨어져 나가 있고 페인트도 많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 몇 개는 깨져서 비닐로 막아놨더라고요. 정말 여기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나 싶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멀리 오셨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복도를 걸어가면서 교장 선생님이 학교 상황을 설명해 주셨죠. 학용품이 너무 부족해서 공책 한 권을 여러 명이 나눠 써야 할 때가 많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일반 교실 절반 크기에 아이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도 낡디 낡았죠. 칠판은 하나뿐이었고 분필도 몇 개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공책이 없는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책상에 글씨를 따라 쓰고 있더라고요. 교과서 한 권을 여러 명이 돌려가며 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는 어디서 왔어요? 순수한 눈빛으로 묻는 아이에게 한국에서 왔단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이요? 케이팝 나라예요? 한국 학용품 정말 좋다면서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특히 학용품은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정말 갖고 싶어 합니다. 그제야 이해했죠. 한류 문화가 몽골까지 퍼지면서 한국 학용품도 함께 주목받게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 가져간 학용품 박스를 교실에 들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의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을 꺼내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한국에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박스를 열어보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캐릭터가 그려진 연필, 쿠루토가 샤프, 향기, 나는 지우개, 예쁜 공책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와. 소리가 터져 나왔죠. 40년간 문구를 다뤄봤지만 이렇게 순수하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이 연필은 눌러도 부러지지 않아요. 한 아이가 신기한 듯 말했어요. 제가 가져간 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폴리머 연필이었거든요. 정말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궁금해했습니다. 샤프를 나눠주자 더욱 난리가 났어요. 한국엔 이런 게 다 있어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저는 하나하나 답해줬습니다. 그래, 한국에서는 이런 학용품들을 많이 만들어 특히 향기 나는 지우개에 아이들이 열광했어요. 냄새가 나는 지우개라니. 딸기 냄새가 정말 나네요. 아이들이 지우개를 코에 가져다 대고 킁킁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한국에선 당연한 것들이 이곳에선 신기한 물건이 되는 걸 보면서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 샤프로 글씨 써봐도 돼요?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너희 것이야. 제가 답하자 아이들이 일제히 학용품을 들고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연필로 그어보고 샤프로 선을 긋고 지우개로 지워보면서 신기해했죠. 정말 안 부러져요. 선이 이렇게 진하게 나와요. 지우개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져요. 아이들의 감탄사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40년간 문구업에 종사한 제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신나게 학용품을 받아들고 있는데 한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소년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환호하지도 않고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더라고요. 이름이 알탄이라고 했어요. 알탄아, 너도 와서 골라봐. 제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알탄은 머뭇거리다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유독 수줍어했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였죠. 뭐가 좋을까? 제가 물어보자 알탄은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저는 특별히 예쁜 샤프 하나를 골랐어요. 투명한 몸체에 파란색 그립이 달린 쿠루토가 샤프였습니다. 이걸 알탄이가 가져봐. 제가 건네자 알탄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말이죠. 정말 제가 가져도 돼요? 알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알탄이 선물이야. 제가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그러자 알탄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알탄은 샤프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어요. 이렇게 예쁜 건 처음 봐요. 그리고는 종이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죠. 와, 정말 부드럽게 써져요. 선생님이 다가와서 알탄에 대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알탄이는 우리 반에서 가장 조용한 아이입니다. 집이 많이 가난해서 학용품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늘 다른 아이들 것을 빌려서 썼어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알탄의 옷도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낡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총명해 보였습니다. 알탄아, 이 샤프로 열심히 공부해봐. 제가 말하자 알탄은 고개를 깊숙이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알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는 샤프를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글씨는 처음이에요. 제 마음도 뭉클해졌죠. 그날부터 알탄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어요. 알탄이가 질문을 하다니. 다른 아이들도 알탄의 변화를 신기해했습니다. 알탄이 오늘 왜 이래? 샤프 때문인가? 아이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알탄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쉬는 시간에도 샤프를 들고 연습장에 글씨를 쓰고 있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샤프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저도 놀랐어요. 작은 학용품 하나가 아이에게 이렇게 큰 의미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뒤 학교에 다시 갔을 때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어보자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탄이 샤프를 잃어버렸어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던 샤프를 잃어버렸다니 말이죠. 어떻게 된 거야? 저는 급하게 알탄을 찾았습니다. 알탄은 교실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더라고요. 알탄아, 괜찮아. 제가 다가가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어떻게 잃어버렸어? 알탄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집에 가져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졌어요. 분명히 책상 위에 두었는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알탄이네 집에는 형제가 많습니다. 아마 누군가 실수로 건드렸거나 어딘가에 떨어뜨렸을 거예요. 하지만 알탄에게는 그런 설명도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이 시작된 거였죠. 누가 알탄이 샤프 가져갔지? 내가 왜 가져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사이좋던 아이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지역 유지인 바스카 씨가 학교에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목소리도 컸죠.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바스카 씨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공짜로 주니까 애들이 소중함을 몰라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바스카 씨는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이런 지원은 그냥 혼란만 줍니다. 아이들이 감사할 줄 모르고 서로 시기하게 만들어요. 선생님도 난처해 하시더라고요. 바스카 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에요. 선생님 바스카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물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상해지고 있어요. 자기네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남의 것만 부러워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특히 알탄은 더욱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알탄이 저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아니야, 알탄이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바스카 씨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런 일회성 지원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냥 주면 고마움도 모르고 분실하면 또 달라고 할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중재에 나서셨어요. 바스카 씨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할머니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였죠. 아이들도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알탄이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선의로 시작한 일이 이런 갈등을 만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바스카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 선의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고민됐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갔습니다. 일찍 가서 알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교실에 들어가니 알탄 혼자 앉아 있더라고요. 책상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알탄아, 뭘 하고 있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탄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아, 할머니. 그리고는 부끄럽게 웃으며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림일기였어요. 제가 그림일기를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샤프는 없지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남았어요. 할머니가 주신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알타나. 제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습니다. 넌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알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샤프가 없어도 공부는 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 건 단순한 샤프가 아니라 꿈과 희망이었다는 걸 말이죠. 물건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탄이 보여준 거였어요. 알탄아, 잠깐만 기다려. 저는 가방에서 새 샤프를 꺼냈습니다. 예비로 가져온 것 중에서 가장 예쁜 걸로 골랐어요. 이번엔 더 조심해서 써봐. 알탄의 눈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이번엔 학교에만 가져올게요. 알탄이 말했어요. 집에 가져가면 또 잃어버릴까봐 무서워요. 그 신중한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알탄은 손편지도 써줬어요. 할머니께 샤프를 잃어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가 주신 마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요. 꼭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편지를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저도 알탄에게 편지를 써줬습니다. 알탄아, 샤프보다 더 소중한 건 공부하고 싶은 내 마음이야. 그 마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학용품 세트를 정성껏 포장해서 건네줬어요. 이번엔 여분도 넣어뒀어. 친구들과 나눠 써도 돼. 제가 말하자 알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요? 친구들도 좋아할 거예요. 바로 그거였어요. 나누는 마음 말이죠.
그날 이후 알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제일 먼저 등교해서 교실을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아이들이 와서 알탄아, 왜 이렇게 일찍 와? 하고 물으면 공부가 재밌어서요라고 답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조용히 앉아만 있던 알탄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이 문제 제가 풀어볼게요.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알탄이가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샤프 하나가 아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저도 신기했어요. 물건 자체보다는 관심과 사랑이 아이를 바꾼 것 같았거든요. 알탄의 변화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탄이 진짜 달라졌네.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 교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공부하려는 분위기로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탄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몽골 소년이 한국 샤프 하나로 인생이 바뀌었다는 제목으로 말이죠. 처음엔 작은 포스트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어요. 몇 주 뒤에는 한국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는 거였죠.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자분이 반신반의하며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정말입니다. 제가 직접 봤거든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엄청났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작은 것도 큰 의미가 될 수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학용품을 보내겠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가장 놀라운 건 바스카 씨의 변화였습니다. 방송을 본 뒤 학교로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했거든요. 미안했소, 할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바스카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로 바뀌는 걸 봤소. 바스카 씨가 알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단순히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꿈을 심어준 거였군요. 그제야 바스카 씨도 이해한 거였어요. 이제 저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바스카 씨가 말했어요. 지역에서 아이들을 위한 펀드를 만들어 볼게요.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죠. 반대했던 사람이 이제는 가장 큰 지지자가 된 거예요. 알탄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유명해졌어요. 알탄이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알탄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대표로 지역 학력 경시 대회에도 나갔습니다. 할머니, 저 시험 잘 봤어요. 알탄이 전화로 알려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래, 알탄이 최고야. 그 작은 샤프 하나가 정말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6개월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알탄이 몽골 장학재단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였습니다. 전국에서 100명만 선발하는 특별 장학생에 뽑힌 거죠.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전화로 확인했을 때 선생님이 흥분된 목소리로 답하시더라고요. 네, 정말입니다. 알탄이가 해냈어요. 우리 학교에서 장학생이 나온 건 처음이에요. 며칠 뒤 알탄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예쁜 편지지에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샤프로 쓴 글씨일 거라고 생각하니 더욱 감동적이었죠. 할머니께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수도의 좋은 학교로 갈 수 있게 됐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공부가 무서웠던 제가 샤프 하나로 꿈을 갖게 됐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샤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주신 건 샤프가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알탄의 진심이 글 한 줄 한 줄에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다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읽고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라날 줄 몰랐거든요. 알탄의 성공 소식은 지역 전체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장학생이 나왔다. 알탄이 덕분에 우리 학교가 유명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바스카 씨도 제가 잘못 판단했네요. 정말 대단해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몇 달 뒤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알탄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할머니, 새 학교 생활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에게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알탄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보내게 됐습니다. 알탄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도 몽골 아이들을 도웁시다. 작은 시작이 큰 움직임이 된 거예요. 지금도 창고에는 몽골로 보낼 학용품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연필 한 자루, 샤프 한 개를 정성스럽게 포장하면서 중얼거려요. 작은 문구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진심이 담기면 40년간 문구업에 종사하면서 수많은 학용품을 다뤘지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은퇴 후에 찾은 진짜 보람이었죠. 알탄이 보여준 변화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지난주에는 알탄에게서 또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 편지를 읽고 또 한 번 울었어요. 제가 심은 작은 씨앗이 이제는 다른 아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줄 큰 나무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